조상훈의 뉴스 퀴즈. 권은희 수사과장은 광주의 경찰인가 대한민국의 경찰인가, 지역 감정을 유발하려고 한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의 국정조사 청문회 발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대구 참여연대 강금수 정책국장 연결해서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8월 21일 수요일 뉴스피드 김희주 아나운서의 지금 뉴스 톱7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 톱7입니다. 오늘 오후 100만 킬로와트급 한빛 6호기가 고장으로 멈추면서 전력 수급 상황이 악화돼 2단계 경보 관심이 발령됐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2차 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권은희 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응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경찰 간부들이 주관적 생각을 앞세운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SBS 8시 뉴스가 고 노무현 대통령 비하 이미지를 사용한 것에 대해 담당자가 이미지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불법 행위에 연루됐던 국가안전기획부 출신 인사들이 KT에서 고문으로 활동했거나 현재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위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초 예정했던 마지막 청문회는 증인 채택 실패와 여당 의원들의 회의 불참으로 무산됐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7을 마칩니다. 네, 세계는 지금 김용민 PD, 미디어 협동조합의 김직원입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얼마 전에 예고를 했었죠. 앙겔라 메르켈 총리 예. 나치 수용소 방문하겠다. 예. 네, 방문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강제 수용소였던 민헨시 인근의 다하우 추모관을 방문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희가 메르켈 총리가 나치 수용소 찾을 것이다. 8월 20일경에 이런 예고를 해드렸는데 예. 뭐 실제로 이행이 됐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곳에 헌화를 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했는데요. 연설도 했습니다. 다하우는 비극적이게도 강제 수용소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유명하다. 이곳 수감자들의 운명을 떠올리면은 깊은 슬픔과 부끄러움으로 가득 찬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곳은 독일이 인종과 종교, 성별 등의 이유로 사람들의 생존권을 빼앗는데 얼마나 극단적으로 치달을 수 있는지를 영원히 경고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독일인 대다수가 당시 대학살에 눈을 감았고 유대인 등 나치 희생자들을 도우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면서 자신의 방문은 역사와 현재의 다리가 돼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미래로 나가기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메르켈 총리의 다하우 추모관 방문 좀 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당시 과거 수감자들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의 이제 초청이 있었는데 93살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람 예. 이름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1933년 아돌프 히틀러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만든 수용소가 바로 다하우 수용소입니다. 주로 정치범들을 수용했는데요. 나치 정권은 이곳에 유대인과 동성애자, 집시, 전쟁 포로, 장애인 해서 20만 명을 가뒀고요. 모두 4만 1,000명이 숨졌습니다. 5분의 1이 이렇게 이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했던 겁니다. 예. 야당은 역사의 속죄를 다음 달 22일로 예정된 총선의 유세와 결부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기본적으로 정권을 비판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만은 메르켈 총리의 방문에 대해서 왜 10일거나 봤더니 곧 총선이 다가오네요. 보니까. 예. 예. 자,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은 독일 총리의 뒤늦은 수용소 추모관 방문을 역사적이라고 환영했는데 녹색당 당수는 만약 메르켈 총리가 그 공포의 장소에서 진지하게 추모를 하고자 한다면 선거운동 기간에 방문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방문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 뭐 이런 총선에 얘기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 공포의 그 장소에서 진지하게 추모를 하고자 한다면 선거운동 기간에 방문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렇게 질타를 했는데 반면에 독일 유대인 평의회의 회장은 총리가 다하우에서 유세만 했다면은 추모관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공격을 받았을 것이다. 라면서 도리어 메르켈의 그 방문을 지지했습니다. 예. 다하우 수용소에 수용됐던 리투아니아 출신의 85살의 한 노인은 메르켈의 방문은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다. 라면서 메르켈의 또 방문을 환영했는데 92년에 여성부 장관이었거든요. 네. 당시에 그 여성부 장관 신분으로 이미 다하우 추모관을 찾은 바 있었고요. 2009년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여기는 아니지만 부헨발트 옛 강제 수용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예. 뭐 일본이 그럴 리가 없지만 예. 빗댄다면 예. 아베 신조 총리가 뭐 중의원이나 참의원 선거 앞두고 예. 한국에 와서 뭐 예. 나눔의 집을 방문한다거나 예. 그런 일일 텐데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겠군요. 예. 그렇죠. 바로 이 독일과 일본의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인도네시아의 좀 엽기적인 교육가라고 예. 생각이 드는데요. 예. 여고생들에게 처녀성 검사를 실시해야 된다. 네.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유가 혼전 성관계 방지하고 매춘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 네. 이유가 더 좀 엽기적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오늘 문화일보에 실린 기사기도 한데요. 예. 남 수마트라주의 프라분부리 지역 교육장입니다. 말하자면 현지 교육감이라 할 수 있는데 예. 이 남자가 처녀성 테스트를 내년부터 시작하고자 하니 관련 예산을 달라 이렇게 신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관리들과 인권운동가들은 여성을 차별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면서 그 계획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에게 그보다 상부의 그 교육감이 또 있습니다. 예. 그 교육감이 또 이제 제안을 철회하라 이렇게 또 종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소녀들은 올바르게 양성돼야지 옳으니 그르니 이렇게 재단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사람의 그 제안은 일단은 지역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 인도네시아에서는 2010년에도 비슷한 제안이 수마트라 섬의 다른 주에서 나왔지만은 호된 비난 속에 없었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뭐 혼전 순결이 중요하다면은 뭐 왜 여성에게만 강요합니까? 남성에게도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여간 뭐 참 시대착오적이고 인도네시아가 이제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런 생각도 나올 법한데 네. 해도 너무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얘기 오늘 또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갑상선 암 발생 급증하고 있다. 예. 이런 소식이 또 그렇습니다. 나왔습니다. 원전 사고 당시에 후쿠시마 현에 거주하던 18살 이하의 미성년자 가운데 18명이 미성년자인데 예. 갑상선 암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2달 전인 6월 12명보다 6명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암 의심 환자도 25명으로 6월 발표 당시보다도 10명이나 늘었다는 겁니다. 후쿠시마에는 2011년 3월 11일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미성년자 36만 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2년 전 조사에서는 갑상선암 환자 9명, 의심 환자 4명 이렇게 나왔는데 지난해 의심 환자가 21명으로 늘었고 이번에는 43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예. 일본 시민단체들은 소아 갑상선암 환자가 100만 명당 1명꼴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수치는 통상 발병률, 그러니까 평균치의 100배를 넘는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원전 사고와의 관련성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 주문하고 있습니다. 뭐 짐작하자면 원전 사고 때문일 텐데 구체적인 어떤 확인된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뭐 한두 배나 10배도 아니고 100배라고 하면 분명히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그럼요. 없겠네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도 그 갑상선 암, 또 어린이 암 발생 가능성 예.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예.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사를 진행한 후쿠시마 현립의대 한 교수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주변 지역의 어린이 갑상선암 환자는 사고 발생 5년이 지난 다음 처음 나왔다면서 원전 사고로 유출된 방사능이 갑상선암을 유발했을 개연성은 낮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네요. 예. 자, 이런 가운데 아사히 신문은 후쿠시마 원전 인근 주민 19명은 원전 사고 피해자 지원법이 지난해 6월 발효된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지원책을 담은 기본 방침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면서 또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근데 우리 박성재 PD가 그 사고가 있었을 때 일본에 있었잖아요. 네. 후쿠시마에 사람이 사나요 지금? 지금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암 발생 가능성, 방사능 오염 이 가능성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 알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좀 그런 게 강한 것 같아요. 자기가 나고 자란 것에 대한 애착이라고 해야 되나? 마이크는 켜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안 켰습니다. 예, 지금 뭐 박성재 PD 얘기는 예. 박성재 PD가 또 아주 좋습니다, 일본에서. 아주 공부 세게 하고 왔어요. 와, 세다 대학에서. 세게 공부하고 왔는데, 예. 우리 박성재 PD 얘기로는 후쿠시마에 지금 사람이 살긴 사는데, 예. 거기 어떻게 살아요? 거기 방사능이 오염된 곳인데 떠나야지. 왜 안 떠나느냐? 그 이유는 자기가 살고 자라온 곳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방사능에 오염되든 말든 살겠다.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 박성재 PD는 일본에서 나고 자라지 않았어. 이제 한국으로 온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나고 자랐다고 그랬으면 제가? 아니, 애착이 없으니까. 애착이 없으니까. 그러네요. 자, 마지막 기사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CNN 머니가 보도한 내용인데 백악관의 인턴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정당한 성과와 처우를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예. 백악관 인턴들은요, 한 푼도 보수가 없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9시간 일을 하는데 보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워싱턴 DC에 머무는 동안에 숙박시설은 어떻게 제공해 주느냐?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도 자기 돈 들여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몇 청년들이 이런 대우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 주장을 하면서 우리에게 적절한 최저임금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예. 그런 사정을 알면서 인턴으로 지원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래 보니까 이게 좀 너무 심하다. 너무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예. 이게 또 개선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만약에 무급 인턴제를 계속 고수하면요. 그냥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만 백악관 인턴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급여를 받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네. 예. 뭐 이쪽에 백악관 인턴도 스펙 아니겠습니까? 저는 백악관 인턴 얘기 나오니까 루인스키가 생각이 나는. 루인스키. 예. 그럼 그 친구도 무급이었단 얘기네. 대신 뭐 다른 걸 받았겠죠. 예. 그래, 하여튼 뭐 루인스키 생각도 나고 그렇습니다. 루인스키가 저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74년생. 네, 그렇습니다. 예. 기억이 납니다. 네. 김용민 PD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라면 앙케이트입니다. 여러분, 원내외 병행 투쟁을 흔들림 없이 계속하겠다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입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의견 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 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주요 국내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또 문희정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SBS 가끔 방송사고가 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 비하한 일베의 자료를 사용해서 또 사고가 났죠. 네. 해명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어제 저녁 SBS 8시 뉴스의 방송 사고였는데요. 예. 특파원 현장이라는 그 꼭지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꼭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리포팅에서 자료 화면을, 그래픽 자료 화면을 사용을 했는데, 그 화면에서, 일베에서 소위 말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그런 그림이 합성된 그래픽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뉴스가 끝나자마자 이제 항의가 빗발쳤고요. SBS에서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을 했지만 오늘 그 후폭풍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뭐 네티즌들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해명의 의혹을 제기를 하는 등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최민희 민주당 의원 SBS 보도국 차원에서 이번 일을 고의로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방송사의 해명처럼 제작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보기에는 좀 미심쩍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요. 지난 6월에요. SBS 직원이라고 자칭하는 일베 회원이
6월 8일 SBS 내부 사진이라는 인증 사진과 함께 일베는 방송국도 점거했다면서 공격을 예고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은 이 글을 올린 스페이스 마린이라는 인물이 정말 SBS 직원인지 알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 수사를 요청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 일베 회원이 SBS 직원이다. 또는 뭐 SBS 직원이 일베 회원이다. 이런 게 다 가능하다. 그렇죠. 그런 의심이 간다. 네. 그리고 이번 사건이 단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의혹 제기군요, 한마디로. 맞습니다. 예. 네. 그 사실 SBS 측의 어떤 그 해명이요. 저도 좀 의혹이 있는 게 텔레비전 뉴스 제작 과정을 알고 있다면 이런 실수가 쉽게 나올 수는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속보일 경우에는 화면이 실수로 잘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8시 뉴스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증 작업을 했을 그렇죠. 텐데. 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메인 네. 뉴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다 체킹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막으로 나가는 글자까지 다 체크를 해서 뉴스를 내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특파원 현장이라고 하면은 미리 준비가 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몇 시간 전에 이미 다 검토를 끝냈을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텔레비전 뉴스 제작 과정을 봤을 때 실수라는 건 믿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SBS 내부적으로 그 제작한 직원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예, 김지웅 민주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 징계 및 오늘 8시 뉴스에서 사과 방송을 하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사과문 게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이 사실은 이제 마지막 3차 청문회 예정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뭐 새누리당 의원들 안 왔고요. 또 뭐 새로 채택된 증인이 없었으니까 증인 없는 청문회 이런 식일 게 뻔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원래 그 여야가 청문회 일정을 놓고 조율을 할 당시에요. 1, 2차까지는 증인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3차에서는 그래도 1, 2차를 거쳐서 아직 확인이 안 됐거나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은 추가로 증인을 부르자. 이렇게, 협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된 상태에서 1, 2차까지 진행이 됐고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2차에서 이미 모든 의혹이 진상규명이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부를 증인도 없다. 그래서 3차 청문회는 무의미하다라고 불출석하겠다라고 어제 얘기를 한 상태고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김무성, 권영세 이 두 그렇죠. 사람 증인 추가 채택 여부도 좀 감안을 해서 이 일정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민주당 측에서는 초반에 그 국정조사 청문회를 합의해 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반드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증인 채택하겠다. 반드시 민주당이 그걸 요구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역시나 불발에 그쳤죠.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거듭 규탄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연계해서 조직적으로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정황과 그리고 남재준 국정원장의 검찰 수사 방해 정황, 경찰의 댓글 사건 부실 수사 등이 드러났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예, 민주당 스스로의 평가치고는 좀 후하게 평가를 했네요. 네네. 예. 그리고 민주당 일부 위원들 사건의 추가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위증 의혹이 제기된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와 최현락 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등 일부 증인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고발은 이제 위원회 차원은 아니고 민주당 위원들이 그렇죠.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보고서를 국정조사가 끝이 나면은 보고서 채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여야가 합의해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독자적인 대국민 보고서 발간을 추진을 하겠다. 민주당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오전에는 이제 그 단독으로 그 위원회 전체 회의 진행했지만 물론 새누리당 위원들이 안 왔기 때문에 야당만의 회의였고요. 오후에 일정이 있었죠. 네. 이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야당 특위 위원들 오늘 오후에요. 청와대에 공개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결과는 문전박대를 당했죠.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들에 막혀서 전달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오겠다던 청와대 비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라면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 국정원 국조특위 야당 의원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항의 서한, 공개 서한을 낭독을 한 다음에
김선동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전달할 예정이었는데요. 예. 예, 그 내용 속에는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과 국정조사 방해 행위,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사실 왜 박근혜 대통령에게 끊임없이 해명이라든지 책임을 요구하느냐. 박근혜 대통령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일 전까지 국정원 여직원의 무죄를 수차례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해 12월 14일에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허위 사실로 밝혀지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전인 12월 16일에는 3차 TV 토론에서 이미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나왔다 이렇게 단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상황이 이제 정반대로 됐다고 한다면 박근혜 그렇죠. 후보 당시 후보의 말대로라면 박근혜 후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되고. 거죠. 예. 사실 그 후보 차원이 아니더라도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다면 헌법 책임자로서의 직무유기다.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한편 그 국조특위위원인 통합진보당의 이상규 의원 이 국정조사 방해 규탄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예. 사실 국정조사 기간 동안 굉장히 통합진보당 의원으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의 박수를 받고 격려와 지지를 받았는데요. 특검 수용과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그리고 국정원 전면 개혁 등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하면서 오늘부터 농성에 돌입을 했습니다. 예. 단식은 좀 안 하셨으면 너무 덥기 때문에 네. 몸이 상할 수 있습니다. 네네. 농성에 일단 돌입했다고요. 예. 네. 그래서 그 야당 특위위원들 오늘 서한을 전달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내일 오후에 다시 서한 전달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받아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함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채택 그리고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태 및 경찰 수사 축소 은폐와 관련된 책임자 처벌,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국정원 개혁 방안 마련 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야당 특위위원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새누리당은 그 민주당이 천막 당사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 이들이 먼저 그 얘기를 꺼냈죠. 대선 불복이냐. 새누리당에서 먼저 이 얘기가 나왔죠. 그 전부터. 민주당은 그 얘기를 계속해서 대선 불복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한편에서는 좀 강한 그 야당의 어떤 선명성을 요구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게 만들었던 야당은 끊임없이 대선 불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새누리당이 물을 것도 아니고요. 야당이 불복이다 아니다 말할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네.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죠. 네. 그럼에도 유권자들이. 불구하고 끊임없이 대선 불복이냐라고 새누리당에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낭독한 서한 속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2007년 3.15 부정선거에 반발해 마산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의 정신을 기리는 3.15 민주묘비를 참배한 바 있다. 예. 3.15 부정선거가 시사하는 바를 잘 알고 있는 만큼 반면 교사로 삼기 바란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 대선 불복의 본심이 드러났다면서 강력히 비난을 했는데요. 새누리당 김태웅 원내대변인 어제 그 조명철 의원을 감싸다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으로 오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사과를 유감 표명이 있었죠. 예. 유감 표명을 끌어낸 장본인인데요. 오늘 그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고 선거에 불복하고 싶은 심정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이런 민주당의 의도를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예.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네네. 예. 그 민주당도 좀 답답한 게 최소한 부정선거였다라고는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 질문만 하면 그건 아니다, 불복은 아니다라고 말하는지 어떤 정치공학적인 셈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좀 답답해하고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그 서울광장에서도 그 촛불 집회가 끝나고 다수의 시민들이 민주당 천막 당사 앞에서 그런 요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왜 부정선거인데 불복은 아니다라고 말하느냐?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좀 더
확실한 입장을 내놔라. 이런 요구를 좀 했었는데 민주당 관계자들이 좀 당혹스러워 하더군요. 네,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했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나고요. 자, 그렇다면 민주당 앞으로의 행보 어떻게 될까요? 예,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주중에는 국회, 주말에는 광장인 중국 말광 투쟁을 해나가겠다. 이러면서 8월 임시국회 등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예. 오늘 그 정오종합뉴스 논평에서 우리 조상훈 국장이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표 이름은 한 길인데 왜 자꾸 두 길을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은 역시 두 길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원내대표 오늘 오전 국회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예. 지구전에 대비하겠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광장에 천막 당사를 설치한 지난 1일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예. 글쎄요, 그 민주당이 장외로 나온 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8월 1일 처음 나왔으니까 오늘이 21일째네요. 네, 예. 네. 성과 없이 자기네들도 천막을 접기가 참 부끄러울 상태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유지하자니 좀 힘들기도 할 테고요. 계속해서 어떤 양쪽에 다 발을 담그고 있는 것보다는 한쪽으로 좀 확실하게 태도를 정하는 게 오히려 더 빨리 천막을 접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민주당 어쨌든 8월 임시국회 등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볼까요? 네. 조명철 의원, 그 광주경찰 발언 무리를 일으켰는데, 민주당이 국회 윤리위에 제소키로 했습니다. 네, 오늘 그 결정을 했는데요. 민주당의 정호준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요. 이 지역 감정의 벽을 넘어서 상생의 정치를 희망하는 국민의 열망을 짓밟은 행위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품격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면서 조 의원이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일 조 의원을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국회의원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 예, 결과는 솜방망이죠. 네. 그래서 과연 이런 그 소위 말해서 하나만한 행위들을 왜 또 하고 있나. 예, 국민들은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라는 방침이 나왔어도 별 기대를 이제는 안 하게 되는 학습 효과를 가진 게 돼버린 것 같아요. 일단 뉴스는 만들어내야 되니까요. 예.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희정 아나운서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정봉주입니다. 협동조합, 우리 사회를 살릴 수 있는 대안입니다. 저도 지금 봉화에서 도시 좋고 농촌 좋고 봉봉 협동조합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한번 바꿔보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조합원을 가입하시고, 제가 조합원인데 이 조합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은 모두 다 빨간 당 쪽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문의는 서울 3144-0933입니다.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의 광주경찰 발언 후폭풍을 남기고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광주경찰 발언에 대해서는 오늘 새누리당 황의여 대표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조명철 의원을 국회 윤리에 제소키로 했고요. 끊이지 않는 정치권의 지역감정 조장 발언, 국민들은 어떻게 보는지 오늘은 먼저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대구 참여연대 강금수 정책국장 만나보겠습니다. 강 국장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광주 경찰이냐, 대한민국 경찰이냐 이렇게 발언을 한 청문회 혹시 보셨습니까? 예, 보았습니다. 예,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아니, 청문회 정인으로 나온 경찰에게 느닷없이 광주 경찰이냐, 대한민국 경찰이냐고 윽박 지르는 거. 예. 이거 한마디로 엉뚱하고 한심하고 졸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예. 우연히 한 말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니고 정략적으로 기획된 발언이라고 봅니다. 예. 권은희 과장의 증언은 사건 실체를 규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인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그 증언의 무게,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었고, 예. 그래서 지역 감정을 정략적으로 갖다 붙인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동안 중요한 시국 사건 때마다 종북 색깔론 공세, 지역 감정 조장을 했지만은 이것이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는데도 새누리당의 입장이 얼마나 궁색했으면 이것을 또 들고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예. 새누리당이 참 딱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예. 우발적이었다기보다는 좀 의도됐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그 조명철 의원 발언 방송 중계 통해서 또 접하셨을 테고 또 신문 많이 보셨을 텐데 그 대구 지역 시민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물론 대구에는 그 새누리당이 무슨 일을 해도 무조건 지지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이 사실이죠. 예. 그렇지만은 다수의 상식을 가진 시민들은 이번 사건이 지역 감정이나 종북 문제 이런 것과 상관없는 문제라는 걸 다 알죠. 예. 그래서 다수 보수적인 제 주위의 친구들 또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번 조명철 의원의 발언만큼은 패착이라 하면서 좀 혀를 차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패착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어제 새누리당이 좀 군색한 해명을 했다가 그 김태흠 의원이었죠. 오늘은 이제 급기야 황우여 대표가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그 유감 표명 적정한 사과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사과 맞습니까? 보다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해야 사과로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하겠죠. 예. 회의 때 애들로 표현하는 정도로는 안 되고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죠. 또 조명철 의원의 발언으로 가장 인격적인 모멸감, 명예의 훼손을 받은 사람은 권은희 과장인데 예. 권 과장에게도 사과해야 되고 당 차원은 물론이고 발언의 당사자인 조명철 의원 본인이 사과와 책임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예. 사과라고 볼 수 없고 당사자인 권은희 과장에게 반드시 사과해야 되고 또 발언 당사자인 조명철 의원이 직접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당연하겠죠. 예. 예. 민주당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회 윤리위에 이제 조명철 의원을 제소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민주당의 대응 방식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의 대응 방식을 평가하기보다는 정치적 책임의 확실성이랄까 또 형평성 차원에서 볼 때 예. 윤리위 제소 정도로는 약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윤리위에 제소해도 새누리당이 또 어물쩍 결론 없이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또 민주당 홍익표 전 대변인이 기태 발언으로 대변인직에서 물러났지 않습니까? 예, 그랬었죠. 조명철 의원도 잘못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지도록 요구해야 되는 거죠. 예. 그 의원직 사퇴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 검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황우여 대표의 유감 표명 정도는 사과라고 볼 수도 없고 일단 발언 당사자가 정치적인 책임, 그러니까 의원직 사퇴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문희상 의원이 애초에 권은희 과장을 광주의 딸로 표현한 게 문제다. 또 민주당 의원들도 청문회 과정에서 특정 증인을 놓고는 TK 출신 아니냐 이런 점을 좀 강조했는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예, 보기에 따라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다 하는 식으로 양비론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가치적 맥락에 따라서 평가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광주의 딸이라고 했을 때 광주는 5.18 민주혁명으로 대표되는 한국 민주주의의 그 상징을 일컫는 언어죠. 권은희 과장은 출신 지역 때문이 아니고 경찰 공무원으로서 민주공화국의 가치에 합당하게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예. 마땅히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죠. 반면에 대구 경북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부끄러운 마음이 앞서긴 합니다만은 김용판, 박원동 같은 사람은 이명박 정부에서 소위 영포 라인으로 불렸던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장 등 예. 국민을 사찰하고 민주헌정을 농단했던 사건과 연장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헌정 질서를 유린한 TK 인사들과 한턱 속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거죠. 예. 다만 민주당에게 좀 아쉬운 것은 새누리당이 뭐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데 악용할지 모르는 그런 민감한 상황에서는 예. 보다 발언에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 새누리당의 공격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예, 오늘로 사실상 국정조사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번 국정조사 쭉 지켜보셨을 텐데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예상은 되었습니다만 역시 아쉽고 또 결과적으로 실패한 청문회였죠. 새누리당은 증인신문이 아니고 피의자 변호사를 자처했고 예. 민주당은 전략과 날카로움이 없었죠. 다만 성과라면 권은희 과장 등의 증언을 통해서 사건의 실체적 맥락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는 것이고 예. 또 증인 선서 거부, 가림막 설치, 또 뭔 지시를 받은 듯이 하나같이 거짓 증언을 일삼는 모습, 또 그것을 비유하는 새누리당의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촛불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심어준 것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성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동안 사태의 본질이나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했던 국민들에게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서 좀 널리 알렸다는 게 성과라면 성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또 시국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역시 같은 입장을 좀 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 특검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새누리당 방해로 국정조사가 타탄이 났고 또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특검 또는 그보다 더한 방법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 있는 입장 또 개혁 조치를 내놓는 것이 중요하고 그 표명하는 정도 또 시기에 따라서 특검을 할 거냐 말 거냐 검토는 할 수는 있겠죠. 예. 그러나 지금대로 박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한다면은 특검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그 민주당 입장에 대해서 한 가지 평가를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민주당은 대선 불복은 아니다. 이렇게 좀 선을 긋고 있습니다, 현재. 예. 보시기에 이게 부정선거였다면 불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또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게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대선 불복으로 비춰지는 것은 아직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건 실체에 대한 규명, 책임 규명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드러나고 해서 국민적 공분이 더 모아질 때에는 헌법 질서에 따라서 당연히 그런 요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까지 나온 걸로만은 그런 주장을 하기엔 좀 이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예. 대구 지역에서도 국정원 대선 개입 정치 공작 관련해서 이제 규탄하는 시국선언 잇따른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 사건 보는 그 지역 여론 대체로 초기부터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 좀 흘러왔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많은 분들이 새누리당 텃밭인 대구에서 별 움직임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그건 아닙니다. 사태 발생 이후에 어느 지역보다도 먼저 시국대회를 열었고, 또 예. 시민사회, 교수사회, 청년세대, 전문직 인사 등의 시국선언이 계속 잇따랐었고요. 최근에는 천주교 대구교구에 102년 만에 시국선언이 있었죠. 예. 이는 많은 의미를 함축하는 사건입니다. 또 지역의 언론이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지난 8차 시국대회까지 500여 명의 시민들이 꾸준히 시국대회에 참가하고 있고 이것도 쉽게 볼 현상은 아닙니다. 물론 아주 급격한 변화는 아니지만 대구에도 상식은 살아있고 또 민주개혁 의식이 점차 살아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상황입니다. 예. 요번 주에도 그 시국회의 주최하는 촛불 집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까? 대구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예, 언제죠? 이번 주에도 토요일 저녁 7시에 대구 한일극장 앞에서 9차 시국대회가 개최됩니다. 예. 나름대로 일정을 탄탄히 준비하셔서 시국회의 주최 촛불 집회를 이어가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조금 있다가 어떤 홍보전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관련 예. 홍보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어디서 어떻게 좀 전개하시는지. 역시 한일극장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한일극장 앞에서 이번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그 유인물도 돌리고 또 시국대회 홍보도 하고 해서 관심은 있지만 아직 이렇게 직접적인 정보를 획득하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알릴 생각입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야당 소속 그 특위위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 사안을 전달하기 위해서 청와대 방문했다가 제지를 당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을 많이 좀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끊임없이 있어 왔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을 직접적이고 본격적인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과정은 국정조사 파탄을 보면서 더욱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든 없든 사태가 헌정유린 사태가 이까지 발전되고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면은 국정 책임자로서 당연히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하고 특히 국정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 조치를 대통령이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부정선거를 통해서 시혜를 입은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무책임하게 또 자기는 상관없는 일인 양 이렇게 태도를 취하는 것은 대통령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많은 시민들이 갈수록 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더 이상 대통령이 이 문제를 회피하면은 오히려 대통령의 책임이 더 무거워지고 예. 나중에는 호미도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를 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하루빨리 좀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 나중에 더 책임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강 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대구 참여연대 강금수 정책국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권은희 과장님, 광주의 경찰입니까? 대한민국 경찰관입니까?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대답하세요. 근데 왜 권은희 과장님께는 유일하게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나온 발언에 대해서 광주의 딸이라는 말이 붙을까요? 그 참 이상하지 않아요? 2013년 8월 19일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 조명철. 그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1994년 7월 19일 국가안전기획부는 북한 김일성 대학 경제학부 전임 강사이며 35살 조명철 씨가 동남아 제3국을 거쳐 귀순해와서 자세한 귀순 동기와 신원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인 7월 27일에 기자회견을 여는데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 전임 강사 35살 조명철 씨는 북한의 지식인들은 김정일 체제에 큰 반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일 피스에 대한 그런 신뢰감이 없습니다. 솔직히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신뢰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박사일까? 또 김일성대 교수 맞을까? 2012년 3월 30일 탈북자 출신으로 남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훈걸 씨는 채널A 시사 토크 프로그램 박종진의 쾌도 난마에 출연했습니다. 조명철 후보가 김일성 종합대에서 준박사를 받았다면서 최종 학력은 박사라고 표기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조명철 후보님이 설사 준박사를 했다 해도 그 준박사는 한국의 석사와 거의 비슷한 걸로 이 씨는 조 후보가 김일성 종합대 교원이었다고 하면서 한국에서는 교수 직함을 쓰는 것도 경력 위조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후보님이 북한에서 교원을 했다고 하지만 한국에서 말하면 시간 강사에도 버금가지 못하는 아주 하직업이죠. 이에 대해 조 후보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사가 아직 안 됐는데 박사라고 인정해준 쪽이 있다는 게 조명철 씨 주장.
어디가 조명철에게 박사모를 씌워줬을까? 1994년 귀순 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에 준 박사 학위가 무엇인지 설명하니 남한의 박사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조 후보는 또 북한의 대학 교원이 남한의 교수에 해당한다고 귀순 당시 안기부가 판단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안기부는 지금의 국정원. 네, 남현 앙케이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설문은 여러분 원내의 병행투쟁 흔들림 없이 계속하겠다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입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러분께 여쭤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소개해드립니다. 가자동 특파원님, 여기 가자동은 인천 서구 가자동입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냥 원내외에서 소설이나 쓰세요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약간 불만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동명천 재단님,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정의롭게라는 닉네임 쓰신 분, 원내의 병행투쟁 발상이 기막힙니다. 이도저도 아닌 처신으로 여당 인간들에게 무시만 당할 뿐입니다. 국정조사 보십시오. 김한길과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능력이 없습니다. 네, 강도 높은 비판 의견이시고요. 강태공님, 원내투쟁도 필요하지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거짓말이 진실을 덮어버리는 이 나라의 답답함을 알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제발 좀 보여주세요. 강조하셨습니다. 쫄지 말고요.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이 메가스터님, 김한길 대표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새누리당에 매번 끌려가지요. 사즉필생, 생즉필사 정신으로 한번 장애투쟁했으면 끝까지 하세요.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삭인가요? 아이삭? 예, ISAK입니다.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몰라서 일단 스펠 읽어드렸고요. 원내 병행투쟁은 계속돼야 합니다. 국정원 사태와 대화록 불법 공개에 대하여 최근 드러난 개표 부정까지 명분은 분명합니다. 김한길 대표는 단식을 하시더라도 이번 사태를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며 국정조사 이후 서슴지 않고 특검 도입에 당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함께 나서서 야권과 광장에서 접점을 형성해야 하며 이는 여당의 고립을 확실히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닉네임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입니다. 소득 없이 철수하면 안철수가 야당 접수하고 민주당 분해됩니다. 명심하세요. 라고 의견 주셨고요. 닉네임이 없는 분이죠. 원내의 병행투쟁은 하되 시민참여 촛불 행사에 빈약한 아젠다로 나서지 말길 바랍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그 민주당 의원들 아마 절감하실 겁니다. 그 촛불 집회 때 연사로 나오셔서 발언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시민들의 호응도가 가장 좀 떨어집니다. 이 점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정원 대선 개입, 정치 공작 사태와 관련해서 각계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시국선언이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하나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개신교 목회자 1000명이 국정원 사태와 관련해서 시국선언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더불어서 기독교 청년학생 모임 출신 916명도 시국선언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많은 종교계가 지금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천주교 차원에서 각 교구별로 시국선언이 있었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대구 대교구 같은 경우에는 그 대구 대교구가 생긴 지 처음으로 102년 만에 처음으로 이번 국정원의 정치 선거 계획과 관련해서 시국선언을 했고요. 개신교도 지금 동참을 하고 있고요. 불교도 그 시민단체 중심으로 시국선언을 했고요. 원불교 쪽에서도 시국선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교계뿐만 아니라 뭐 교수단체 그리고 어린 학생들까지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유행이 아닐 겁니다. 분명히 국민들의 목소리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런 점들을 정치권이 좀 깊이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국 야광, 중국 말광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한 얘기인데요. 주국 야광은 주간에는 국회에서, 야간에는 광장에서 투쟁한다는 얘기라고 합니다. 중국 말광은 주중엔 국회에서, 주말엔 광장에서 투쟁하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국민이 민주당에 바라는 것, 원판 김새, 주국 야광, 중국 말광이니 이런 식의 조어가 아니라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에 대한 열정일 것입니다. 이런 국민들의 바람을 민주당이 잘 새기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얘기가 아닐까, 또는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닐까 생각돼서 오늘 끝 순서로 노래를 하나 또 선곡을 했습니다. 진우션의 말해줘 들으면서 저희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재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